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현명한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1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안수연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 전문가 안수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요, 선선한 기분 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사망자의 22.4%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인구 약 10만 명당 암 사망률이 162.7명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사망 원인을 좀 짚어보면요, 1세에서 9세 그리고 40세 이상 모두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암이 발병하는 경우가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또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굉장히 많아지는 만큼 이렇게 미리 준비해둔 암보험이 없어서 고민이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암보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부에서 준비해 주신 암보험 이젠 하나로라는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이라는 거는요, 암이 발견된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많이 사망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 아니면 최근에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보면은요, 일단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 중이시잖아요. 지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암보험 이제 하나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암보험은 어땠습니까? 암에 걸렸다 하면 일단은 실직도 하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산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시골에 가서 일을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거는 일단 발병을 하면 듣기만 하더라도 일단 내 몸에 암이 갑자기 찾아왔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죠.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내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나로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암보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진단금도 준비했고요. 암을 부위를 축소해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원비, 항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들 처음에는 진단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는 항암비,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각각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 자체가 틀렸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암보험은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암이 걸려서 일반암의 진단을 받든 아니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든지 간에 보장이 가능하고요. 다시 재발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이나 비급여, 내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도와주는 급여 부분이나 아니면 치료가 확실한 거는 이렇게 비급여, 보험료가 치료 금액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도 다 보장이 되고요. 내가 항암 약물을 먹든지 아니면 방사선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수술을 하든지 간에 모두 암에 관련된 모든 치료를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요즘의 암보험입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암 치료를 한다면 이렇게 배를 열고
장기를 열고 수술을 했다면 지금은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외부의 충격만으로도 수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도요. 내가 이 암을 죽이기 위해서 주위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화학 항암제 썼다면 지금은 암만 골라서 죽이거나 아니면 내 몸에 있는 면역을 세게 해서 죽이는 이런 면역 항암제도 있습니다. 방사선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그 주변 부위까지 다 방사선을 했다면 요즘은 암만 자체적으로 점 찍듯이 공격해서 죽는 중립자선 방사선까지 나와 있는 시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암보험은 어느 준비까지 하셨나요? 혹시 머리 빠지거나 이렇게 다 탈모 상태로 힘든 치료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보장만 있다면 치료비 걱정 없이 암만 골라서 죽이고 5분 동안에 잠깐 치료를 위해서 들어갔다만 나온다면 암이 확실하게 고쳐지는 지금의 시대가 이런 암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보험 이젠 하나로라는 주제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대화를 나눠보기 전에 암보험의 뭐 종류라던가 좀 짚어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진단금 위주로 좀 암보험을 설계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뭐 수술비나 입원비, 통원비,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비 등 다양한 보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다 가입을 한다면 든든하겠지만 사실상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하나로 플랜을 좀 설계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암보험이 필요한 이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분 없이 보장돼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 방법에 대해서 다 보장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암보험이 필요할까요? 일단 좋은 치료제는 의료 수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죠. 하지만 요즘의 암보험은요. 이렇게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다시 재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했다 하더라도 보장이 되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 제목하여 암 특정 치료비라고 합니다. 이 암 특정 치료비 같은 경우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특정 치료비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비싼 치료비 같은 경우는요. 통원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나 이런 항암제를 먹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런 중립자선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서 치료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의료 환경은요. 이런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원비가 2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죠. 하지만 내가 이 약물을 보장받기 위해서 5천만 원의 약물을 사용했다면 하루에 20만 원의 통원비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암 특정 치료비라는 보장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암 특정 치료비는요. 어떠한 방법이면 되냐면요. 내가 암에 일단 진단받으면 그냥 놔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방사선을 하든 약물을 먹든 아니면 그 부위를 도려내든 어떠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게 마련이죠. 내가 암에 있어서 약물을 먹거나 아니면 방사선을 쪼이거나 아니면 이런 수술을 했을 경우에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내가 들어버린 비용에 따라서 구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액제는요. 내가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했을 때 10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도 정액제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비례 같은 경우는요. 최소 5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암에 있어서 치료비가 500만 원만 들까요? 더 들겠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 부분은 급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싼 치료비는 분명 500만 원은 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했다면 정액제로 이렇게 내 구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1,000만 원도 아니고 500이에요. 내가 암에 관련된 치료를 뭐든지 하는데 500만 원부터 1,000만 원이 들었다. 그럼 500만 원 보장이 되는 거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5,500만 원이 비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5천만 원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럼 크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들었다.
그래도 1억까지는 보장되는 게 바로 암 특정 치료비입니다. 그러면 왜 이 보험은 10년까지여야 되냐고 제가 표시를 했죠. 이 보장은요, 암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재발 시기를 보통 5년이라고 보죠. 내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도 5년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왜 10년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자의 기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1위의 암은 유방암이죠. 유방암은 내가 그 부위를 암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재발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전이의 위험성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5년보다는 10년이 더 든든한 보장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내 생에 있어서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다시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호르몬이죠. 이런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 게 바로 10년간의 암 치료입니다. 암은요, 첫 번째 중요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요, 한번 걸렸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암이 중요합니다. 암이 처음 치료를 다 완치를 했는데 이 암이 다른 부위로 가서 전이가 된다면, 다시 재발을 한다면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보시면 처음 암이 생기는 확률은 44.7% 정도, 그리고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게 46%가 넘습니다. 암은 한번 생기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지금 말씀드렸던 암 특정 치료비가 있다면 수술을 하던 간에 방사선을 하던 간에 아니면 약물을 먹던 간에 적어도 대부분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납입했던 치료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암 특정 치료비, 이거야말로 암보험의 끝장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암보험의 종류와 치료 방법, 그리고 왜 이 암 특정 치료비 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게 전이암의 경우 46.1%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완치 이후에도 또 다른 암 혹은 그 암이 다시 전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암 특정 치료비를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플랜을 짜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면 먼저 적을 알아야지 적을 부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암 특정 치료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도 나가고요. 물어물어 암 환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암 특정 치료비는 가능한 부분이 수술, 항암, 방사선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식이요법이나 아니면 진찰료 입원비 아니면 호르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치료비를 냈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암 특정 치료비는요, 종합병원 암 통합 치료비입니다. 우리가 암에 있어서 일반 병원 가서 치료하진 않잖아요. 적어도 종합병원 이상 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 병원 가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아니면 내 비용이 급여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비급여에 해당이 되거나 전부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항암 호르몬을 하든 이런 호르몬, 특히나 유방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유방암 환자의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이 되고요. 입원, 통원, 암의 재발을 위해서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 검사를 하게 마련이죠. 이런 검사비, 또 마취, 약제비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얼마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장은 암이 시작한 날로부터 10년까지 매년 1억씩 보장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보험을 갖고 가기 위한 필수 통원비고요. 두 번째는 5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년에 500에서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장을 매년
다시 살아나는 보장으로 1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80세까지 가능합니다. 80세에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 가입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모두 다 되는 보장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편이라고 했죠. 일단은 암에 있어서 건강한 분들도 암에 걸릴 수가 있지만 약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인해서 병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더 많이 신경 쓰이리라 생각돼서 간편으로 한번 가설을 해봤습니다. 50세 분 19,000원부터 23,000원, 60대 분도 2만 원대, 4만 원대, 70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0년 동안 80세까지 보장받는데 6만 원대, 2만 원대죠. 이 보장이 한 번 받고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 보장은요. 10년간 1억 원을 10번, 10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년이 지나면 이 보장 없어지네. 그러면 11년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험 기간이 지나도 암은 걱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보장은요. 내가 암으로 인해서 요즘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비는 통원에서 치료합니다. 직접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간다면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상급병원 기준으로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을 최대 30일, 1년에 30일이면 3, 8이 24죠. 2,400만 원입니다. 매년 2,400만 원이라는 보장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암 특정 치료비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장을 받다가 11년째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면 매년 2,400만 원. 처음 암이 걸리던 아니면 재발을 하던지 간에 아니면 전이가 되던지 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내가 유지하는 동안 살아있는 2,400만 원의 암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보험료 비쌀까요? 예시 한번 해봤습니다. 40세 분이요? 10,000원대입니다. 2,4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50세 분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60대 분, 남성분들이 여성분에 비해서 암보험은 비싼 거 아시죠? 혈관질환 쪽은 여자가 오래 살기 때문에 여자가 비싸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발병을 하는 게 있고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60대 분이 준비하셔도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2,400만 원 보장을 25,000원대 할 수가 있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40대, 50대, 60대 다 만원대입니다. 요즘 치킨 한 마리도 2만 원이 넘습니다. 비싼 치킨 같은 경우는 3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내가 외식 한 번 안 하고 햄버거 하나 안 사 먹고 커피 한 잔 덜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매년 80만 원, 하루에 80만 원 보장받는 매년 살아있는 2,400만 원의 보험 어떤가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암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좀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어려움이 바로 치료비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암에 걸렸는데 완치를 한 이후에 만일 전이나 재발이 된다면 더욱더 이런 비용에 대한 증감은 부담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설계해 주신 이런 플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도움 말씀 주신 안수연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안수연 전문가와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선물 같은 보험 전문가 김경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도 굉장히 선물 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전해드리는 선물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과연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 2부에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 알아보며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공개해 주시죠.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540건 이상의 교통사고 그리고 약 77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 이외에도 운전자 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정확한 차이를 몰라서 좀 아직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전문가님 가장 먼저 드려볼 질문이 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운전을 시작하시면 차를 딱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주어가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가입하는 보험을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고요.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시는 사람, 운전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드는 그런 사람한테 드는 보험을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입 대상은 자동차와 운전자인데 가입 목적하고 법적 의무와 이런 부분을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가입 목적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상대방의 준 피해예요. 내 차가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남의 차를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이런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말 그대로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인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하면 형사적 합의나 행정적으로 벌금을 내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부분이 운전자 보험이고요. 그러면 법적 의무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거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맥시 90만 원까지 있고요. 영업용 차량은 230만 원까지 최대. 그다음에 이륜차 같은 경우는 최대 보험을 가입 안 하면 3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꼭 가입들을 다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도 가입을 안 해도 특별히 법적으로 제지를 하는 건 없고요. 하지만 사고가 나면 정말로 꼭 필요한 나를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담보가 운전자 보험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고요.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항상 저희가 갱신을 하죠. 하지만 100%다 소멸성으로 없어지는 보험이라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는 여러 가지 보험사 다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저렴하게 저렴한 보험사로 비교 분석해서 아마 견적을 받으셔서 가입을 하실 거고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도 비교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가입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입 시점도.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1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아니면은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운전자 보험도 있고 굉장히 인보험, 사람한테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10년 내고 나 100세까지 보장받는 운전자 보험 있어 라고 그것만 믿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송을 끝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굉장히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좀 따져보자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에 드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준 피해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거고요. 가입이 강제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강제는 아니고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 혹은 형사나 행정적인 그런 책임을 좀 보상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험도 좀 요즘은 이렇게 워낙 대부분의 좀 분들이 차량을 끌고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도 그간의 좀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천사가 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나는 운전을 시작한 지 한 30년 되신 분이세요. 30년 전에 운전자 보험을 10년 납으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어요. 이분이 과연 지금 교통사고가 딱 나서 내가 뭐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보장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운전자 보험의 변천사,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거를 좀 한 4가지 단계로 일목요연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크게 변한 게 2017년 1월부터 바뀐 방식이 뭐냐면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합의를 하거나 그러면 본인이 사고 내신 분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준비를 해서 합의를 하고 나서 보험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 자체를 보험사에서 피해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돈이 크게 필요 없어도 운전자 보험만 있어도 합의 자체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2017년 1월 그 이전의 운전자 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나한테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목돈이 항상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죠. 2017년 1월 이후에는 그렇게 목돈이 필요 없이 보험사에서 바로 지급이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으로 바뀐 부분은 2020년도에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한참 민감한 시기였어요. 아마 민식이법이 이때 처음에 나왔는데 6주 미만 사고, 학교 앞에서 간단하게 사고 나는 이런 부분들도 6주 미만의 합의금이 원래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6주 미만에는 보상이 다 안 됐어요. 2020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 중과실이어도 본인이 다 합의금을 준비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6주 이상부터는 합의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아마 6주 미만 보상되는 부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2020년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죠. 이것도 제가 연도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예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 몇 년도에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변천사는 2021년도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방송에서도 한블리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1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기소돼서 입건되기 이전에는 기소가 되기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험에서. 그 이유는 보장 범위 자체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굉장히 금액도 작았고요. 뭐 300만 원, 커야 5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정식 기소가 돼야지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정식 기소가 돼야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2021년 이후에는요. 그냥 사고 발생 당시부터 내가 중대과실을 저질렀어. 신호 위반을 했던지 중앙선 침범을 했던지 이런 중대과실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합의도 해야 되고 사고조사도 해야 되는데 이런 사고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바로 일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고 이럴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너무 어렵고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바로 선임을 해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고 발생 시점부터 받을 수 있게 21년도부터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바뀐 부분은 뭘까요?
비탑승 중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요 부분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지금 한 장의 표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2020년도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또 합의금이 나온다. 6주 미만도. 그다음에 2021년 변호사 선임 비용. 예전에는 기소가 돼야지 나왔지만 지금은 사고 조사 단계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비탑승 중 요거는 2024년도에 새로 운전자 보험에 탑재가 됐는데요. 요 부분 비탑승 중 발음이 참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네요. 비탑승 중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을 때 사고가 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 거예요. 예전에 골프장에서 이거 지금 이 사고를 보고 아마 이 사고 때문에 이 비탑승 중에 대한 담보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차를 세워놨는데 비탈길에 세워놓은 거죠. 이 비탈길에 세워놓은 차가 굴러가가지고 앞에서 카트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들을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셨대요. 이게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이 될까요? 운전하고 있지 않고 차는 서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굴러가서 앞에 있는 카트를 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람을 까는 거죠. 이런 부분이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아무리 가입을 했어도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담보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담보가 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들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운전자 보험의 변천사를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2017년에는 지급 방식에 좀 변경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6주 미만의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이 좀 개정된 부분, 그리고 2021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장 범위가 좀 넓어졌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이죠. 올해 들어서는 이 비탑승 중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이런 변천사들이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차량을 주행 중인 사고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요즘은 또 이 비탑승 중 사고도 흔치 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사고나 아니면 하차 직후에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발생한 사고들이 굉장히 과실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좀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운전자 보험을 좀 굉장히 넓게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플랜을 세워서 좀 준비를 해야 할지 그것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2024년도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부분을 있다는 걸 아마 지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장 내용을 본다면 비탑승 중 보장할 수 있는 범위가 최근에 2024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내가 뭐 운전 안 하고 차가 굴러가서 사고 날 일이 얼마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보통 드세요. 저도 예전에는 과연 내가 차를 잘 세워놨는데 이 차가 굴러가서 사고를 낼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몇 번 많이 나오고 뭐 애들 유치원 차를 잘 세워놨는데 비탈길에 세워놨는데 그 유치원차가 굴러가서 밑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보장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런 부분도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가 그냥 있다가 굴러가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렴하게 운전자 보험에 저렴하게 경증과 상해 이런 부분도
같이 가입을 해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담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해 쪽 담보를 가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사고가 있거나 하면은 뭐 부담보도 받으시고 막 나는 골절 담보 20만 원밖에 없는데 좀 더 늘리고 싶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가입할 수 없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이 운전자 보험에 상해를 조금 포함해서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잘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입원중만 아니면 제가 뭐 입원중만 아니면 자동으로 승인이 난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는 간편 플랜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입원중만 아니면 내가 어떤 상해도 다 같이 운전자 보험에 비탑승 중 사고 보장이 되는 운전자 보험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상해 보험을 추가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운전자 보험에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해 쪽 보험을 가입하시기 위해서 보험 자체를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험 분석을 해드리는데 자기는 운전을 안 하신대요. 82세 되신 어머님이셨는데 운전을 안 하신대요. 그런데 본인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라고 열어봤더니 제목은 운전자 보험인데요. 보장 내용은 이렇게 상해 쪽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입원 중만 아니면 이런 상해 쪽 담보들도 운전을 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뭐 경증 부위, 중증 부위, 이렇게 중증, 경증 이렇게 각 등급별로 각각 다 받을 수 있는 보장까지. 그다음에 80세까지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제가 자료에는 80세까지라고 이렇게 뽑아놨는데 아마 알아보시면 90세까지 가입하는 이런 담보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골절 진단비도 뭐 바로 치아 포함해서 50만 원까지. 내가 어제 퇴원하고 오늘도 가입할 수 있는 이렇게 상해보험 쪽으로 이런 담보들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같이 추가를 할 수 있으시고요. 그 대신 운전자 보험은 제가 지금까지 갑자기 배가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 가입 시기 따져보시고요. 언제 가입했는지. 최근에 비탑승 중 사고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 있으시니까요.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뭐 10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 거 이런 거 절대 추천 안 드리거든요. 전문가님들은. 그러니까 비탑승 중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해 쪽도 한번 살펴보셔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의 변천사를 좀 쭉 짚어봤습니다. 일단 2017년에 보면요. 지급 방식의 변경이 있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주 미만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 개정안이 좀 있었습니다. 2021년을 살펴보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이죠. 올해 들어서는 비탑승 중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이 된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경사로 주차 시 밀림 사고라던가 택배 하차를 위한 상하 정차 시 사고 등 이런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의 사고, 그러니까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이런 사고가 상당히 지금 과거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이렇게 좀 더 많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플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을지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암 진단금 1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암보험 어떻게 보강해야 할까요? 자, 가족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있네요. 그래서 암보험을 좀 보강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암을 좀 치료하고 하는데 1억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소연 전문가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보험을 준비하셨다면 그 보장 내용이 진단금인지 아니면 어떤 보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억 원에 만약 준비하셨다면 아마 진단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분이 암 환자시라면 그 과정을 아마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어떠한 보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일단 진단금이라는 거는 조직검사 결과지가 암에 해당이 되면 의사한테 받아서 청구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암이라는 게 대부분에 보니까요. 제가 주변에 어떤 분은 5천만 원을 거의 받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보험료는요 10만 원 약간 넘습니다. 구성을 참 잘한 경우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 보험료를 사용하셨을까요? 한 여러 분을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순수 치료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부채를 탕감해서 그러니까 이자율을 낮추던가 아니면 차가 바꿀 때 돼서 차를 바꾸시던가 이렇게 목돈이 훅 하고 들어오면은요 그 돈을 내가 앞으로 발생할 걸 생각해서 일을 막 고민해서 치료비를 사용해야지 하고 통장에 놔두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흐지부지 어쨌든 간에 이 돈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목돈이 훅 들어오는 암 진단금도 좋지만 그만큼의 목돈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대가성이 따르겠죠.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지만 1억 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 환경은 어떤가요? 너무 좋게 바뀌었죠. 요즘은 인공 항문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을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다 통원해서 치료하죠. 그러면 가족분이 어떻게 치료받는 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진단금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비 필요하겠죠. 하지만 요즘의 의료 환경은요. 너무 발전이 되고 그 잠깐의 시간에 암이 완치되는 이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많아야지 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치료를 다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보험을 분산시켜 놓으면 내 지출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좀 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암 특정 치료비를 준비하신다면 정말 여러 부위에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액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정액 같은 경우는 진단금과 비슷한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암 특정 치료비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낸 돈의 일부분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돈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큰 치료를 혜택을 보일 수 있는 보장 내용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을 준비하시면 1억보다는 더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보통 이제 암 관련 보험을 들어야겠다면 진단비를 흔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이제 목돈이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제때제때 잘 분할해서 쓰면 좋겠지만 한 번에 써버리거나 좀 급한 경우에 이렇게 쓰게 되면 돈이 모자라게 되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비 이런 보험들 다 따로따로 준비를 하게 되면 물론 보장은 많이 되니까 든든하겠지만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높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정말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장할 수 있는 암 특정 치료비 보험을 체크해 보시고 가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어머님 사망 후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없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로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형제지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자,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요. 어머님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예전에 아마 수익자 지정을 꼭 해야 된다는 방송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 지정을 확실하게 어느 분한테 딱 해놓으면 그분만 혼자 서류를 청구를 하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될 텐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가 아마 크지는 않을 텐데 이 큰 금액도 아닌 걸 가지고 보험금을 타려고 하니 뭐 형제지간에 다 합의가 필요하다. 이래서 아마 답답하셔서 이 문자를 남기신 것 같은데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수익자 지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서는 같은 이 형제지간에 합의가 다 돼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있는 형제분들한테 뭐 필요한 서류들이 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나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대리인을 통해서 한 분이 지정을 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서류를 다 총괄해서 본인이 대리인이 직접 가시던지 아니면은 형제분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보험사로 직접 찾아가셔서 본인 확인하고 신분증 가지고 본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꼭 수익자 지정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 같은 케이스는 그나마 만약에 뭐 형제지간 분들이 다 한국에 있으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해외에 있거나 한 분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 정말 이게 다 그 서류가 다 해결될 때까지는 그래서 보험금 미지급률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처음 가입하실 때 수익자 지정을 명확하게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수익자 지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용직 일을 하고 있고 업무상 필요한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현재 일용직 근무 중이시고 보험 가입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안소연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고 계시면 일을 하시는 날도 있고 안 하시는 날도 이렇게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직업급수를 묻죠. 위험직인지 아니면 이렇게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만 하시는 분들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요. 일단 시청자분께서는 일용직이시면 거의 대부분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손해보험 쪽에서는 3급수 중에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3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싶어도 직업의 특성상 많이 크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쪽으로 준비를 좀 하신다면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주 계약이 이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 보장 내용을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데 후유장애나 상해 사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요. 상해도 있지만 재해 사망 그리고 일반 사망이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손해보험보다는 좀 유연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일하시다가 이동수단을 위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요. 이런 위험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쪽에 이런 상해 쪽을 보장을 하시는 게 직업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보장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안수연, 김경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보험의 정석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